내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대선 공약을 통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무산됐는데도 추진을 계속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적장애인이 일주일 만에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실종장애인을 살렸습니다. 지난주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내일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도식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물결로 뒤덮인 봉화마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평소 5배가 넘는 3만 7천여 명이 봉화마을을 찾은 데 이어 평일 낮인데도 추모객들은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KTX로 2시간이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운데 왜 이제야 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럭바위 묘역 한편에는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지난해까지 1,500석을 준비했지만 올해는 2배로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 소식에 추도식 참석 인원이 역대 최대인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최 측은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 의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배려와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괴리감을 어떻게 유발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추도식에 참여하고 또 참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과 김해시는 교통난이 예상되는 만큼 김해 여객터미널 등 김해 시내 3곳에서 셔틀버스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시가 대선 공약을 통해서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었는데요. 하지만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창원 광역시 성격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창원시만의 독자적인 광역시 성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독자 성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21대 총선, 차기 20대 대선 때에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와 올해 사용한 광역시 성격 관련 예산은 16억 원.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대도시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통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되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100만이 넘는 5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겠다는 창원시와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겁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을 나간 지적장애인이 실종 신고 일주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영양결핍의 탈진으로 생명마저 위태로울 뻔했는데요. 시민의 관심이 이 실종 장애인을 살렸습니다. 오대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 슈퍼문을 나섭니다.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을 나간 40대 지적장애인 고모 씨의 모습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매일 40명을 투입해 찾아 나섰지만 발견이 쉽지 않았던 상황. 공개 수사 전환 이틀, 실종 일주일 만에 고 씨를 찾았습니다. 고 씨는 자신의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곳 하천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던 고 씨를 살린 건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으로 바쁜 틈이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아예 누워 계셨어요. 아침 저녁은 아직 쌀쌀하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또 이렇게 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단 경찰 쪽에 무조건 그냥 신고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실종 아동의 경우 행적이 일정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사람이 목적 없이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말을 시켰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지친 모습이나 흐트러진 용모로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해 실종으로 접수된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 아동은 3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주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여름에 맞먹는 더위가 벌써 기승인데요. 환절기에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욱더 건강관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의 도심. 시원한 음료수를 들거나 손선풍기로 저마다 더위를 쫓아봅니다. 도심 공원에는 3355 나무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합니다. 이맘때쯤은 집에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더우니까. 지난주 5월인데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경남은 오늘도 의령 32.4도, 합천 31도 등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였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장마 이전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약자는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한 사람도 야외에서 과격한 운동은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또 음료를 마시더라도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곧바로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아직 환절기라 여전히 일교차가 큰 날씨다 보니 여벌의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온 변화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벌써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경남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다 보니 한여름 폭염도 걱정 없다고 합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29도를 기록한 거창군의 한 마을 회관이 북적입니다. 농번기 바쁜 일손을 잠시 끝낸 마을 노인 30여 명이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점심을 즐깁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일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가능해졌습니다. 요금도 걱정도 되시고 이거 서로 부채질이나 하고 이렇게 잘 뜨거워서 잘 안 모이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또 벽걸이 선풍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굉장히 화목해졌어요. 한 달 전기 생산량은 시간당 300kW.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적어 한국전력에 책정되는 사용량은 0입니다. 3만 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은 2, 3천 원대로 줄었습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무더운 날, 겨울에 추운 날 이렇게 돼 냉난방 시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경로당은 모두 735곳. 경상남도는 내년까지 97억 원을 들여 경로당 1,100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 해 시간당 43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소나무 14,000여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전기요금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농촌 지역 경로당의 활기도 찾고 폭염 걱정도 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낙동강의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의 수문이 다음 달부터 항상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며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 등 6개 보의 수문 상시 개방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여름에 녹조 발생 우려가 큰 4대강 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개방 후 1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와 수질 변화를 관찰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